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하남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윤태길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자취생활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하남 일선거구 천연동, 신장 1동, 신장 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중공동, 초이동까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나와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너가 슬기로운 자취생활인데요. 어떻게 그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거의 1년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말씀처럼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 의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 상임위도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민원도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학군 배정에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또 학교 돌봄, 학교 시설물 개방, 또 과밀 과대 학교 해소 등 많은 교육 현안들이 존재를 합니다. 경기도 전역의 신도시와 원도심 모두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던 그런 일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정정책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아서 다양한 의정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중입니다. 예, 지난 1년 동안도 정말 바쁘게 지내오셨고 요즘에 의원님 소식도 들어보면 요즘에 경기도 홍길동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신다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또 의정정책 추진단 공동단장도 맡아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네네. 의정정책 추진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최근 1년 동안 경기도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정책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도의회가 교섭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또 저와 정윤경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고 또 한원찬 의원님, 방성원 의원님, 최성영 의원, 또 오석규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들이 해당 우리 추진단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중입니다. 추진단은 출범 이후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 발굴과 정책 형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정책 공약이 4,101건을 기반으로 중점 정책 681건, 일반 분야에 614건, 교육 분야에 67건을 도출하고 이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31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제도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정책을 토대로 상반기 동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9개 실국과 정담회를 개최를 했고 도내의 14개 시군과 정책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정책 제안과 추진하는 과정을 담은 1,100쪽 분량의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을 했습니다. 예.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17개 시군과 협치를 강화하고 지역의 주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정책 추진과 현장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의정정책 추진단. 그러면 그 의원들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의정정책 추진단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1일자로 구성된 의정지원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6조 2호에 따라 경기도의회 공약과 지역 현안을
이행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은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개별 공약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전체 공약과 지역 현안인 4,101건을 기반으로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해서 이를 제도화하고 민생 및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정말 수백 가지 여러 정책들이 발굴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뭐 몇 가지 정책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의정정책 추진단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해당되는 정책을 일반 분야와 교육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두 팀에서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정책을 소개를 하자면 예.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또 그 병원들을 지역별 확대하는 것, 또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보건 인력 확대, 또 경기도 청년 정책 확대 및 강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또 도시 재정비 사업 확대, 지역 일자리 활성화 지원, 또 교육 복지 시스템 제고, 또 지역별 학교 신설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요구사항과 현안을 고려하여서 발굴되었으며 이를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책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먼저 해당 분야의 정책을 세부 과제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책을 제도화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안을 해결을 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록한 그런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여 의원들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1,108쪽의 자료집은 지역 정책에 대한 지역 현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책을 제공을 하고 그런 데 부분에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아무래도 지자체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뭐 그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예, 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측과 또 지자체 간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이해 차이가 발생하고 또 우선순위나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를 인해서 뭐 의견 충돌도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또 법적 제약 등을 풀어야 될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 또 합의 등 끊임없는 노력과 또 소통 현재는 지자체들과 그 부분 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은 또 큰 성과라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활동을 하시다 보면 경기도 전 지역 현안도 보시겠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하남이시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 하남 지역구의 대표 현안 뭐 어떤 것 좀 관심 갖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가요? 예, 저희 하남 저희 최근 지금 관심사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추진입니다. 현재 하남을 포함한 우리 12개 시군에는 두 지역씩 통합해서 관할하는 우리 교육청이 6곳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 개 지자체의 한 개 교육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하여 제가 이제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9월 13일 하남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지역 특성, 예산, 정책에 맞는 교육 자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분리 통합교육청 분리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계획이고요. 또한 우리 하남은 교통 부분에서 위례선사선 하남 연장과 관련해서 위례 중앙역에서 1.1km 연장 및
정거장 한 개소 신설하는 그것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연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사업비 또 수요, 비시 등을 검토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확충을 하고 GTS D 노선도 구간을 추진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지역구에서 대표적인 현안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한데요. 네. 이게 어떻게 법이 개정돼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도 교육지원청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통합교육청을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해 왔는데 교육부가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문제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는 통합교육청 분리를 할 경우 조직을 신설해야 하고 그러면 공무원 수도 늘어야 하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경기도한테는 심각한 차별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도의회나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에 위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대한 사항은 법 개정을 통해서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시도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해달라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법률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조속히 개정이 되어서 통합교육청이 분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요것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지난번에 정책 토론회도 지난 9월에 열었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청 분리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분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이렇게 의견이 좀 전제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분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불편하니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 중인데 지금까지 토론을 개최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공론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불편함들을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임투희 교육감께서 교육청 분리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우선 교육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교육지원센터가 좀 더 많은 업무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하남에 있는 하남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많이 이관을 해서 시민들이 광주에 있는 교육청까지 가지 않고 하남교육지원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의정활동 경력이 3선으로 벌써 중진 의원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도민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정치 철학은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을 생각하고 정도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현재 의석수가 반반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또 정도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민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실현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 추진단장 맡고 계십니다. 윤태길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